어제 뉴스 봤어? 뉴스? 왜? 미국에 시골집들이 날아다닐 정도로 센 바람이 불고 있대. 집이 날아다닌다고?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 지역에서 많은 양의 나무를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잘라냈기 때문이야. 바람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떠내려가고 있지. 나저잖아? 반가워. 그런데 나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야?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 그럼 오늘은 온대 바이옴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만나보고 온대 바이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찾아보자. 좋아. 나는 준비됐어. 우리 탐험이 빠른걸? 어느새 대단해. 그럼 다 같이 출발! 우와, 여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네. 응, 삼림이 울창한 숲 같아. 온대 지역 중 온난한 지역에는 상록수가, 좀 더 추운 지역에는 화렵수가 자라고 풀도 다수 자라고 있지. 특히 반지중 식물이 온대 식물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반지중 식물이라 함은 겨울 눈이 땅 가까이에 있으며 여러 계절 중 일부 계절에만 생존하는 땅 위의 부분을 가진 반 땅속 식물을 말해. 온대 바이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잎이 넓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화렵수와 겨울에도 푸르른 침엽수 등이 자라고 있어. 또한 숲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들풀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도 하지. 화렵수다. 역시 똑똑한걸? 너도 밤나무, 단풍나무 같은 잎이 넓은 화렵수는 계절에 맞춰 살아가고 있어. 봄이 되면 새 잎이 돋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지고 색깔도 짙어지면서 광합성을 활발히 하지.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면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 추운 겨울이 되면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야. 난대에 가까운 온대에 사는 식물인 난온대 식물로는 속새,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황근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에 사는 냉대기후에 가까운 온대식물에는 참나무, 돌단풍, 물풀의나무 등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동백나무의 북방 한계선은 충남 서천이었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백령도에서도 동백나무를 만날 수 있어. 동백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로서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추운 계절에 홀로 피어 사랑을 듬뿍 받는 꽃이야. 추운 겨울에는 수분을 도와줄 곤충이 없어 향기보다는 강한 꽃의 색으로 동박새를 불러들여 꽃가루 바지를 하지. 동백나무와 생존 경쟁을 펼치는 종가시나무는 남부지방의 섬에서 자라는 사시사철 푸르고 넓은 잎을 가진 나무에 속해.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 추위에 약해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한해 피해를 받지. 어때? 온대바이옴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지? 지금부터 세계 최대의 온대 원시림에 대해 알려줄게.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온대 바이옴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학습했죠. 이러한 온대 바이옴의 생물들이 원시림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DMZ라는 곳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대 원시림인 DMZ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5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원시 자연림이 형성된 곳인데요. DMZ의 일대는 가로로 248km에 달하는 생태 벨트로 국제사회에서도 세계 유일의 특수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동식물의 낙원이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답니다.
동서의 끝 해안을 시작으로 하천, 습지, 산림 생태계가 넓게 펼쳐지고 온대 중부와 북부의 식물들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남반계와 북반계 식물이 이곳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군사분계선인 DMZ의 숨겨진 비밀,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곰이다! 온대 바이옴의 동물들은 겨울을 이기기 위해 겨울잠을 자지. 온대에 잎이 지는 식물들은 많은 포유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도 해. 포유동물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을 살찌우거나 겨울잠을 자지. 철새들은 겨울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철 따라서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기도 하지. 가을에 북녘에서 번식하고 남쪽으로 이동해오는 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새는 겨울새라고 하는데, 더 혹독한 추위를 가진 냉대 한대 지방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겨울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돌아가는 새들을 의미하지. 또 이른 봄 남녘에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가을철에 겨울을 나기 위하여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는 여름새라고 하는데, 겨울에 우리나라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가 겨울을 나고 돌아오지.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1982년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되었어. 수달은 강이나 하천, 계곡, 저수지 일대에서 생활하며 발가락 사이에 형성된 물갈퀴 덕분에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어.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한반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살모사류가 살고 있어. 뱀은 보통 알을 낳지만 살모사류의 뱀은 어미 뱃속에서 알이 부화되어 새끼로 태어나. 살모사류의 뱀들은 먹이로 쥐 등의 작은 포유류를 좋아하는데, 이들을 도구로 죽여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가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살모사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눈이 펑펑 내렸네. 2010년 1월 서울에는 25.8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어. 잔설도 2주 이상 지속되었으며 기온도 크게 낮았었지. 그런데 이런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름으로 치닫고 있던 남반구에서도 자연재해가 잇따랐어. 2009년 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원 지역에서는 큰 가뭄으로 들불이 나고 가축들이 죽었어.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뭄 끝에 홍수가 발생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지. 이처럼 이상기후는 혹독한 추위나 극심한 가뭄, 폭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바늘잎을 가진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바늘잎 식물의 숲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나무나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침엽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또한 우리나라 자생종인 구상나무 군락이 죽어가고 있어. 지리산과 한라산 등 고산지대에 분포한 구상나무는 국내에만 자생하는 희귀종인데,
구상나무가 빠르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 지난해 겨울 지리산 적설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데다 기온도 2, 3도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도 온대성 덩굴식물에 뒤덮여 광합성이 어려울 정도이며 몇 년 후면 종자 채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해.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에서는 대표적인 아열대성 작물인 멜론이 재배되고 있어. 전남 담양이나 곡성 등에서 주로 재배되던 멜론은 한국의 온난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강원도까지 올라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 파인애플을 비롯해 그린 파파야와 망고, 용과 등을 재배해 결실을 얻고 있어. 이렇게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식탁 위의 생선들도 그 종류가 바뀌고 있어. 가을 전어가 사라지고 대신 멸치와 고등어,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어와 같은 한류성 어종은 차가운 곳을 찾아 떠나고 난류성 어종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이상기후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207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약 4도씨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해. 그럼 우리나라는 온대기후가 아니라 아열대기후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 등이 되면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적도지방의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해 태풍도 예전보다 더 자주 오고 있기도 하지. 겨울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거나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또 그 외의 날에는 날씨가 따뜻한 경우도 많아져서 한강의 얼음이 어는 날이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으며 황사가 발생하는 날은 예전에 비해 더욱 많아지고 있기도 해.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또 더 자주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최근에는 여름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열대야 현상이 많이 일어나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던 기억 아마 다들 있을 거야. 사과꽃 등 꽃들의 개화 시기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점차 빨라지고 있어. 또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닷물의 높이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세계 평균 상승률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해. 이처럼 우리나라의 온대기후가 변화하고 각종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때문이지. 환경이 변할 경우 동식물들은 인간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받으며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생물들이 멸종할 수 있어. 온대는 가장 많고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열대와 극지 생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온대의 동식물을 지켜야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어.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과 풀들도 바뀌게 되고 곤충이나 포유류, 파충류와 같이 다른 생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특히 생물은 주위 환경의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 몸의 체온의 변화폭이 큰 곤충들에게는 온도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이 빨리 피고 있어. 봄꽃의 개화 시기는 식물 자체뿐 아니라 벌, 나비 같은 곤충의 생태와 나무의 번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야. 꽃은 빨리 피었지만 나비나 벌 같은 곤충들이 겨울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꽃의 개화 시기와 곤충의 활동 주기가 맞지 않게 되면서 꽃은 꽃가루가 잘 옮겨지지 않아 번식할 수 없게 돼. 또한 곤충은 막상 겨울잠에서 깨어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지. 이러한 이유로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꿀벌은 단순히 꿀을 만드는 것 외에도 암꽃과 숫꽃을 연결하여
사과, 배 등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이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에는 큰 문제가 일어날 거야.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를 줄여야 해.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해. 또한 나무를 많이 심고 화석 연료를 덜 써야 하며 생물을 사랑하고 아껴야 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나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가장 먼저 지구를 이상기온 현상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약 50%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해. 이산화탄소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증가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해.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생각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 그리고 급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역시 자연이는 똑똑하다니까.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줄게. 먼저 첫 번째로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자동차를 하루만 운행하지 않아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 두 번째는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결국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야 지구온난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세 번째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아야 해.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면 쓰레기들이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또한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은 땅속의 미생물까지 죽이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과 제철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네 번째,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아.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고 실내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다섯 번째로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태워야 하는 모든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을 기억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끄는 것이 좋겠지?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면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또 잠자리에 들거나 외출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면 금상첨화겠지? 여섯 번째, 맑은 날에는 전등을 끄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가장 건강하고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물건을 아껴 쓰고 재활용품을 쓰는 것이 좋아. 새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품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니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길이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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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자, 얘들아, 이번 여행은 어땠어? 우리 생태탐험대가 온대기후의 생물들을 살펴보고 온대 바이옴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좋았어. 나는 이상기후 현상이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는데 나름대로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 다들 열심히 여행을 했구나.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역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와, 다들 대단한걸? 나와 함께한 온대 바이옴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만 지금 마음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고마워, 나저.